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예,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었던 하루였습니다. 지수 하락폭은 1%, 코스피 1% 정도 하락,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했는데 2% 정도 하락인데,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락폭도 만만치 않은 종목들이 속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먼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일단 반등, 지지, 마지노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역이 거의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락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특별하게 있다기보다는 수급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증시부터 하나씩 잠깐만 보시면은요. 중국 증시 장중에는 하락이 깊었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인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요. 1.67%까지 하락했었는데 지금 거의 보합선까지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대만 증시는 오히려 플러스고요. 홍콩 지수는 지금 현재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장중에 중국발 하락, 이것이 하락의 원인이 됐지만 수급이 매수 주체가 확실히 힘이 약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 기관도 그렇게 큰 매도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락했고,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로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기관이 그것을 추종하는 매매가 정말 안타깝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단 지지자리까지 다시 또 와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뭐 마지노선이 2,9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 근방 뭐 다 지금 지지선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 시장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에서 뭐 두려워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먼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까지 폭락이 아니면 내일 상승 출발 일단은 할 가능성 크니까요. 심려 놓으시고 우리 오늘 관심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장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플러스권을 계속 유지하다가 장 후반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0.43% 약밥의 하락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외국인의 뭐 미국에서 반도체 자료 냈다. 근데 미국이 뭐 탐탁치 않고 또 중국에서 또 발끈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내용이고요. 물론 미국에서 너네 마음에 안 들어. 규제할 거야. 이러면은 또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고요. 기업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오늘 반등 주는 듯 하다가 밀려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잘 견뎠기 때문에 지수 하락 폭은 작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여기에서는 글쎄요. 1년 내내 떨어졌거든요. 예. 반등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보유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맥락입니다. 플러스하다가 뭐 한호가 정도 하락했는데 흐름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11만 5천 원 선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하락 테마 중에서 LG화학 먼저 봐야 될 것 같네요. 4%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11% 넘는 하락을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테슬라 하락,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가총액이 큰 LG화학,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지지선 자리를 오늘 깨버렸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 테슬라가 또 한 방 매겼네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호재 부분이 있었는데 주변
테슬라 하락에 연동된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소재주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이 소재주 관련해 가지고 테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로 따라가는 거 부담이라 그랬죠.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요. 뭐 최소한 5일선 아래에서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에코프레 BM인데요. 그리고 에코프레 BM과 더불어서 LNF도 대장주격이었었죠. 예. 이 종목 오늘 5일선 아래입니다. 근데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과 21선 사이 여기에서 타이밍을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위로 따라잡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카카오 오랜만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했죠. 1.2%.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택시 단체, 카카오 상생한 전면 거부, 이거 당연한 걸 거고요. 이걸로 특별히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부, 즉 정치권에서 건드리지 않는다면 다시 뭐 급락하는 흐름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안에서 지금은 수급 동향에 따른 주가 흐름 예상되고요. 지금 21선까지 돌아서는 흐름 안에서 61선 요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목표가 1차 저항선 13만 8천 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냐. 지금은 이 박스권 하단부와 상단부에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 기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대, 기아 왜 미국 반도체 자료 제출에 합류했을까?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만들겠다라고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고분고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뭐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종목 역시 수급 때문에 오늘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바로 이 부분이요. 그래야 이 부분을 완성하는 건데 여기 돌파를 못 하네요, 여기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 상승 추세 확실히 바닥 다지기 하고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 뭐 지금 마그네슘 중국에서 또 막는다고 해서 유럽과 우리나라 자동차 그 이슈 때문에 또 하락한 거고 또 일부분 적용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나쁘게 볼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더불어서 기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기아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대부분 알아봤고요. 테마별로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셀트리온 상승 마감했습니다. 의외죠? 그런데 상승의 원동력은 어제 말씀드렸었던 렉키로나 코로나 치료제죠. 유럽에서 승인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간다. 근데 그 전에는 왜 떨어졌죠? 먹는 치료제. 그러면 주사 안 맞지. 이런 맥락에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유럽발 흐름이 나오네요. 그리고 잠시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전년비 33%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큰 이슈거리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또 그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 흐름 자체 내에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반토막 난 상태에서의 반등. 오늘 1차 저항, 앞에 있었던 박스권 저항대를 맞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상태인데요. 1차 저항, 그리고 2차 저항은 24만 7천 원 정도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정도 선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종목은 매수 권유는 하고 싶지가 않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테마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이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간밤에 프랑스 대통령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된다라는 멘트를 날려서 그것이 또 이슈화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에는 나름 강했어요. 그러다 그 견디지 못한 흐름이 나왔는데 수급에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 고점대의 매물대, 마지막 저항대를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한전기술 같은 맥락에서 한 종목 더 보죠. 예,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죠. 이 두 종목을 묶어서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미시스코라는 종목, 예,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 정지가 한번 됐었어요. 왜 그랬냐? 너무 급등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에디슨 모터스,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셀 공급 계약 체결, 이거인데 세미세스코의 관계사, 즉 자회사예요. 에디슨 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러한 뉴스 이미 다 반영된 것 같고요. 이 에디슨 EV, 바로 이 이슈 때문에 최근의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놀랄 정도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340원에서 48,000원, 35배 정도 되나요? 한 40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이거를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본다? 전혀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도요.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폭증이 되는 흐름이라면 저는 매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수 관점은 아니라는 거를, 떨어져도 이 종목은 매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디어유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디어유 오늘 상한가 근처 마감을 했습니다. 뭐 소위 따상, 뭐 거의 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은 나온 거는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뭐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소위 따상, 더블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 이슈에 아주 오늘 하루의 흐름이에요. 거의 따상 흐름인데, 디오유 같은 경우에는요. SM 관련주죠. 예, SM 자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따상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 종목은 따상이 대형주 단에서도 생각이 됐느냐?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 여기에 대해서 신규 상장하면 상당한 관심을 갖죠. 바로 이 디어유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사업으로 가상현실, 메타버스죠. 아티스트와 교류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또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일단 글쎄요. 따상, 그리고 상한가는 못 쳤지만 어, 조정 시에는 이 종목은 지금 흐름이 메타버스 전반적인 종목들이 호재로 받아들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그러니까 상승을 좀 더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